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11일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단 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기준으로 929명이 방문했고 356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26.40%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유튜브는 24.16%, SNS는 10.11%, 커뮤니티는 7.58%로 제보됐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 공격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과와 민주파출소의 조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크로를 최초로 유포한 인물은 과거에도 입법 반대 매크로를 제작 유포했던 커뮤니티 회원으로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인물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여론 조작 공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3월 10일 오후 자신이 게시한 약 500여 개의 글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파출소는 이미 해당 게시글을 아카이빙해 보관 중이며 최초 유포자의 게시글과 이를 재유포한 글들을 체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이 얘기하고 6건 고발도 김동아 의원이 하고 그리고 거짓말 시리즈 하겠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네. 네, 헌법재판소 관련된 주요 제보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3월 10일 JTBC에서 보도한 헌재 내부 도면까지 유출됐다. 100m 이내 진공 상태 선포라는 기사에 가결시키면 헌재 안에 있는 거 다 죽이고 내 목도 따라갈 거야 등의 살해 협박성 댓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사 내에 내란 선동꾼, 폭동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폭력적인 리트윗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협박성 발언들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서부지법 폭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정황도 제보되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촌이 서부지법 시위에 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가 잡혀갔다. 이유 없이 독방에 감금되고 계속 이재명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4명을 애국투사로 칭하며 나라를 위해 투옥된 애국자님들께 기부를 통해 결집된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이 국력이다 라는 등의 명목으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했던 폭동 가담자들을 미화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살해 협박,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오늘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 강신업TV 운영자 강신업이 당시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우원식이 일부러 담을 넘었다라는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실제로 군과 경찰에 의해서 봉쇄된 상황이었으며 국회 경비대장 또한 출입 금지를 명한 바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강신업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 CCBB와 해당 기사 작성자가 지난 3월 1일 고발뉴스 민주당 눈 뒤집혔나 미성년자 시위 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3.1절 집회를 앞두고 미성년자를 동원했다는 허위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통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미디어 CCBB와 해당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칼럼 작성자 조희문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된 허위 사실에 관해서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역시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자가 작성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 5.18 유공자들이 내란 행위와 연루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서 역시 고발하여 법적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이 카톡을 검열한다, 이재명은 내란 수괴다, 이재명의 사조직이 사법부를 장악했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왜곡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50번째 발표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0일 본인의 SNS 계정에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 오랜 시간 쌓아올린 법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 기준으로 형해하는 민주당, 당신들 진짜 내란 세력입니다 라는 등의 거짓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직무유기식으로 항고를 포기한 검찰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검찰 흔들기며 법치를 형해한 일입니까? 이는 누군가 이해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의 기소를 정권의 입맛대로 해왔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89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와 불기소를 일관했던 검찰의 모습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내란을 끝없이 옹호하는 사람들,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헌을 흔드는 내란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